자, 이제 측정 대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수권의 분포 활용, 수권의 분포 활용. 그냥 그림으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 물질의 특성과 혼합물 분리는 저번 시간에 했고, 자, 바닷물이죠. 이 해수입니다. 해수. 짠 바닷물이죠. 짭니다. 이게 한 98% 정도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보단 작지. 그 다음에 먼저 담수입니다. 담수. 자, 이거 육지 물이죠. 한 2.5% 정도 외워두시면 되고요.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수적인 제일 많은 게 뭐지? 빙하. 빙하 다음에 뭐지? 지하수. 지하수 다음에 뭐지? 호수, 하천수. 호함만 해놓을게요. 자, 0.01%죠. 상당히 적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퍼센테이지죠, 그지? 자, 이거 뭐죠? 97.47 해수. 나머지가 뭐지? 담수. 또는 육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어감이 안 좋아서 먹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담수 많이 쓰고요. 2.53%인데 여기서 차지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게 뭐죠? 빙하. 이게 뭐지? 지하수. 요렇게 됩니다. 예, 들어오세요. 지구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해수. 담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빙하. 자, 수권을 구성하는 물의 대부분 짠맛이죠. 해수입니다. 자, 이게 고체 상태의 물도 들어가죠. 고체도 들어갑니다. 액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요거는 눈이 쌓인 거예요. 비가 아니에요. 이게 빙하입니다. 자, 고산지대, 높은 산, 그 다음에 극지방, 그 다음에 땅속, 암석의 빈틈, 지하에서 흐르는 물, 주로 빗물. 요거는 빗물이고 요거는 눈이죠. 빗물 뭐지? 지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표로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요건 빗물이고 요건 눈이고 요건 빙하가 이거 지하수입니다. 그런데 지표로 흐르고 고여있는 물, 이거 호수 말하는 거죠. 이건 하천수 말하는 거고. 매우 적은 양입니다. 여기는 호수, 하천수 적으면 되죠. 이게 담수입니다. 자, 이게 육지의 물이죠. 육지의 물은 담수인데 대부분이 담수입니다. 짠맛이 없습니다. 근데 왜 대부분이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방금 막 바닷물에서 육지로 가둬진 게 있어. 그건 아직 짠맛이 남아있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수자원 이용.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농업용수입니다. 1위. 제일 적게 사용되는 게 공업용수입니다. 4위. 그 다음에 3위, 2위가 누구죠? 유지용수입니다. 유지용수.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이죠. 이게 유지용수입니다. 나머지는 농업용수 여기 적으면 되고요. 1위죠. 1위. 그 다음에 2위가 유지용수고 3위가 생활용수고 일상생활에 쓰는 물. 공업용수가 합니다. 여기 적으면 돼요. 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누구냐? 해수와 담수 중에는 담수고, 담수 중에서는 호수와 지하수입니다. 이것이 부족하거나 활용이 어려우면 지하수를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해수는 짠맛이 있어서 이용하기 어렵고 빙하는 얼어 있어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돼요. 지하수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호수와 하천수보다 물의 양이 많고 빗물에서 비례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가뭄이나 다른 원인으로 물이 부족할 때 호수와 하천수는 말라버리는데 이거는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하수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사막에도 지하수가 나오죠. 그게 오아시스지.
다음 페이지. 자, 물의 총 이용량은 요 y값, 여기에 y값, 여기에 y값 증가하고 있다. 맞죠? 왜 이렇게 쭉 꺼버리는 거야?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죠? 우리나라에서 수자원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물은 녹음 용수인가?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 비율을 보세요. 47%, 48%,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녹음 용수의 이용량이 증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살표 길이, 양쪽 화살표 길이, 이게 이용량이거든요. 증가하고 있습니까? 화살표 길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틀렸다고 못하지. 1980년 이후 2003년까지 차지하는 비율이죠.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거. 자, 여기서부터 요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녹음 용수는 67 빼기 47. 그 다음에 생활 용수 봅시다. 12 빼기 23. 요게 절대값. 여기에 절대값. 어디가 큰 거 같니? 여기 약 한 11 정도 나오지, 그지? 요거는 67에서 47이면은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한 20% 정도 증가했죠, 그지? 이게 고급 용수인가? 아니지. 고급 용수는 5에서 8이면 이거 3% 정도만 증가했잖아, 그지? 이게 틀리네. 물의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기간 동안 농업용수 이용량이 가장 많았다. 그렇지. 농업용수가 제1위를 기록하잖아. 한 번이라도 이 파란 그래프가 초록 그래프 밑으로 내려간 적 있나? 없잖아. 맞네. 자, 여기에 비해서 이거에 총 이용량은 10배 정도 늘었냐. 총 이용량은 이게 빨간 그래프지. 여기 한 5천 정도 되잖아. 한 500 정도 되지. 10배 맞네. 산업화가 진행되어 고급 용수 이용량이 증가했나? 고급 용수 이용량이 증가했네. 한 요 정도 되니까 이거 산업화와 영향이 있겠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 용수의 이용량이 증가했다. 생활 용수 안 보이잖아. 그런데 기타에 들어있겠지 뭐. 증가하겠지. 근데 캐스 좀 바꿔 해놓고 보자. 여기 생활 용수란 말이 없으니까. 수자원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여기 Y축이 수자원의 양이니 수자원의 이용량이니. 이용량이잖아. 양이 아니잖아. 이용량이잖아. 그런데 이용량이 함께 증가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수자원의 양이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는 알 수가 없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이걸 맞다가고 이거 틀렸다 해야 돼. 다음 페이지. 해수의 특성. 표층입니다. 영양조린 요인은 태양에너지죠. 왜냐하면 수온이기 때문에. 왜 따뜻해지는 거야? 태양 때문에 따뜻해지지. 응? 나의 마음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야? 왜 말? 자, 위도별 해수에 이게 위도별이잖아. 이 보세요. 여기는 한 28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25도씨 정도 되고 여기는 한 5도씨에서 10도씨 되잖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왜 차가워지냐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왜 차가워지냐고.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낮아지지. 이거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자 뉴욕하고 새로운 뉴욕, 그 다음에 런던이 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더 추워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해류가 지나가는데 한류가 지나가거든. 차가운 바닷물이. 런던 쪽으로는 난류가 지나가요. 얘 때문에 따뜻해지는 거예요. 표층수온이 높다. 위도가 같은 곳에도 대체로 표층수온이 비슷하고. 왜냐하면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표층수온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왜? 예, 나한테 말 안 하고 쉬어도 돼요. 여기 공산국가 안 맞네. 예, 예. 여기 뉴욕 있는데 왜 안 보고 욕보를 그게 가져가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안 맞는 말이 됐어요. 내가 요각으로 이게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표층수온이 비슷합니다. 요거는 위도가 서로 다른데 요쪽이 따뜻한 이유는 그런데 여기가 더 차가워야 되는데 따뜻한 이유는 바닷물의 온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제 그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극악이 하사하기라고. 자, 연직 수온 분포 어떻지? 요거 혼합청 이거 외워야 되지. 그 다음 온도가 뚝 떨어지는 수온 약청 외워야 되지. 그 다음 온도가 또 매우 낮은 상태에서 변함이 없는 심해청. 그래서 모두 몇 개? 3개의 청으로 연직입니다. 연직 수분포가 나눠집니다. 혼합청은 원래 태양빛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못 들어가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태양빛이 적게 도달하거든. 그래 온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왜 여기서부터 떨어지지 않고 여기보다 낮은 상태로 일정하냐 이 말이야. 이거는 태양 에너지 대부분을 수온에서 요 온도하고 요 평균적인 온도하고 요 온도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제일 높거든. 그래서 수온이 높고 바람이 부는 거야. 이 바람이야 바람. 이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보다 좀 온도가 낮은 상태로서 여기 이기는 거야. 따라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야. 두꺼워. 그 다음에 수온 약청은 이제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니까 바람의 영향도 없고 여기는 온도 계속 떨어지거든.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여기 따뜻한 물이야. 따뜻. 여기 뭐야? 차가운 거? 차가우면 밀도가 크거든. 따뜻한 밀도가 작거든. 그래서 이 새끼는 내려가고 이 새끼는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질 못해. 왜? 차가운 거는 밀도가 크고 따뜻한 거는 밀도가 작아서 계속 위에 있고 계속 밑에 있다고. 그래서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어 대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은 위에 있고 차가운 물 아래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우 안정합니다. 따라서 물질과 에너지를 모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누가? 수온약청이. 적도에서 발달하고요. 혼합청은 중위도에서 발달합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심해청은 극지방에서 발달하고요. 그러면 심해청은 왜 이렇게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가 않아요? 수온이 매우 낮고 한 4도씨 정도 됩니다. 그걸로 안 변하죠. 위도나 계절에 관계없이 수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몇 도씨로? 4도씨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해수의 연적 분포 두 번째 내용인데 이걸 찾는 겁니다. 내가 그랬지. 여기에 혼합층이 발달하는 B는 뭐죠? 중위도 지방이고요. 중점을 적어 놓을게요. 수온약층이 가장 규모가 있게 하는 게 이게 적도 지방입니다. C가 적도입니다. 적점을 집어 놓을게요. 바로 표면부터 심해층이 바로 나타나는 게 뭐죠? 극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 나오지 않는 그래프인데 실제로 여기가 상당히 두껍죠. 중위도 지방이. 이게 혼합층이라는 거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표층 수온이 가장 높다. 아닌데? 바람이 맞네. 높다. 표층 수온이 가장 높다.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적도 해역입니다. 바람이 약해서 혼합층이 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죠?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혼합층의 온도가 여기잖아. 심해층의 온도가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타난다고. 근데 중위도 지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나타나지. 온도 차이가. 요 그래프가 여기서 시작하니까. 그지? 따라서 수온 약층이 가장 한다면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나타나는 지역이 중위도 지역입니다. 표층수은 매우 낮고 청산 구조가 없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극지방입니다. 발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 없다 이렇게 해도 되고. 요거는 그냥 불 켜놓은 겁니다. 온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열하기 전에 이게 이제 가고 여기 나고 여기 닿으면 여기 가요 가. 근데 얘가 뭐라고? 태양이거든. 그러면은 태양빛이 못 들어가는 부분부터는 여기지. 여기가 바로 태양빛이 못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그래프입니다. 초록색은요. 근데 바람이 분다고. 그러면 여기서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혼합층이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의 염류. 해수의 염류. 염주 중에서 짠맛, 염분이 아닙니다. 염분은 찌라기 비슷한 거고요. 염류는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짠맛을 나타내는 염화 나트륨이 가장 많고요. 가장 많고 쓴맛을 나타내는 염화 마그네슘 MgCl2 이게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하고 합하면 얼마죠? 이게 바닷물이잖아. 바닷물 1000g이 되죠. 1kg이 되잖아. 이게 염분의 기준이죠. 바닷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입니다. 물하고 염류하고 합해서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SU를 따지면 35 PSU가 되죠. 그죠? 1000에 35가 들어있으니까. 요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염화 나트륨.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지? MgCl2. 선생님이 요거 녹화를 해가지고 바로 유튜브로 올려버릴 테니까 요거 뭐 놓친 사람들 다시 볼 수 있으면 보세요. 놓친 사람들. 해수의 염분과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이죠. 염류가 아니죠. 분자가 들어가면은 이거 저기 농도 비슷한 거라 그랬습니다. 종인아. 아이고야. 야, 못생긴 놈아. 해수 1kg이죠. 바닷물 1000g. 해수니까 혼합물입니다. 이거. 물하고 염류하고 섞인 거예요.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 질량으로 나타낸 건데 단위는 PSU를 사용하죠. PSU 15도씨 일기압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퍼밀, 요거 퍼밀이라고 했는데 퍼밀과 같은 값을 보이게 됩니다. 전 세계 평균은 35 PSU입니다. 정발량이 많으면요 짠바닷물이 되고요. 염분이 높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강수량이 많으면요 싱거운 바닷물이 되고요. 염분이 작다, 낮다, 자, 담수 유입이 적죠. 그래야 짠 바닷물이고, 담수 유입이 많아야 싱거운 바닷물이 되고, 해수가 얼 때 물만 얼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짜게 되고요. 비강가 녹을 때 얼음이 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이 보택이 되는 거예요. 해빙 염분이 작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해되든 안 되든 불구하고 틀리고 오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지방이요. 고위도 지방은요. 빙하가 녹기 때문에 얼고 있지 않습니다. 녹고 있습니다. 왜요? 예. 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빙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염분이 낮습니다. 아시겠어요? 저위도 지역은 강수량이 많아요.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들 그 적도지방에 놀러 가본 사람들 심심하면 비 오지. 하루에 두세 번도 비 오잖아.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습니다. 적도는요. 중위도는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고비 사막, 사하라 사막, 타클라마칸, 모하비 이런 사막들이 거의 다 중위도 지역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발량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짠바닷물이 됩니다. 염분이 높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자, 지역이 달라도, 계절이 달라도, 심지어 염분이 35psu가 아니라 30psu로 달라도 전체 염료에서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안 변한다는 거. 삼각형이 크기가 달라도 닮은 비율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처럼. 닮은 삼각형에서. 완전 그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순환하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서 순환하고. 같은 놈이 또 오고, 온 놈이 또 가고 그런 다음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어서 균일 혼합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염화 마그네슘 대 황산 마그네슘 이 비율이 요 비율하고 북극해든 통해든 홍해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염화 나트륨 비율 하나만 따지는 거예요. 23.3 30에 23점 이거는 33에 25.6 이거는 40에 31.1 전부 78%로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하시겠어요? 그래서 북극해나 동해나 홍해나 새해역의 염분은 서로 다르지만 전체 염주 중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78% 거의 일정합니다. 왜? 끊임없이 순환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종인아 포기했냐? 너 밥 금방 먹고 잠만 자면 어떡하려고 그래? 뭔 새끼 놈아. 야 이거 이제 전 세계 종인 이름이 퍼집니다 이제. 유튜브에 그러니까. 아니 뭐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필리비도 있고요. 필리비도 있고요. 많습니다. 여빈이도 가끔 이름 나오고 누구지? 서준이도 이름 가끔 나오고요.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의 염분 분포 종인아 절마 진짜 세계 평균보다 낮은 33psu 정도 됩니다. 여름철 염분 겨울철 염분 중에 겨울이 짜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우리나라는 비가 언제 많이 오니 여름에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래. 여기가 여름철이 싱거운 바닷물이 되고요 겨울이 짠 바닷물이 됩니다. 자, 이 부동호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싱겁냐 짜냐 이렇게 먼저 판단해 놓고 부동호를 하세요. 이게 안 그러면 헷갈려 가지고 알고 있으면 틀린다고. 알고 있어도. 그지? 그러니까 서해가 짜냐 동해가 짜냐 이게 짜다고. 여기가 싱거워. 왜 싱겁냐고. 담수 유입이 많아서 그래. 강이 전부 서해 쪽으로 흘러가. 금강, 한강, 이거 뭐지? 임진강, 대동강, 압록강, 요하, 황해, 양쯔 전부 여기 흘러 들어오거든. 서해가 싱겁다고. 그러니까 염분이 짠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친다고 2월이냐 8월이냐 즉 여기가 여름이냐 여기가 겨울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 묻는데 어떻게 하는가.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많이 흘러 들어오니까 여기 덩염선을 보세요. 이게 덩염선이라고 그러는 건데 덩염선이 해안선과 나란하게 보여요. 이게 담수의 영향을 강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름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는 위도와 그나마 좀 평행한 게 좀 돼 있는데 선생님 중국 땅에는 왜 이렇게 해안선과 나라 아유 중국 13억이 오죽만 넣어도 자, 해수의 순환입니다. 종인아 5분에 한 번씩 종인이냐? 네. 해류 흐름입니다. 해수가 흐름인데 지속적으로 이 발생 원인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부는 바람 이게 아니라 내가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난류는 따뜻한 건데요. 이거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가는 거죠. 한류는 차가운 건데요. 우리나라 그 K-팝 이런 거 말하는 거 말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겁니다. 이 K-팝이 어디로 가니? 중국도 가고 태국도 가고 난리 났지. 그리고 여기 봐, 한류는 대만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한류입니다. 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더 잘라 그러네 이거. 자, 난류.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 누구죠? 외워야 됩니다. 쿠로시오. 근데 학교 과학 선생님이 일본어 실험하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동해로 갈라져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해안 이거 외워야 됩니다. 동안 한류입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연해주 해류, 이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 한류. 자, 연해주 한류 일부가 동해안 쪽으로 갈라져. 이렇게 왜? 그래서 내가 동안 북한 왜 외웠냐면 이거 가지고 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조경수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범서 왜? 또 시실 쪼개고 있지. 여기 조경수역입니다. 이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뭐와 뭐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거예요. 영양영무 풍부하고 플론코틴이 풍부해요. 한류성 어종과 난류소서지 함께 분포해서 좋은 어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난류니까 동한이고 한류니까 북한이에요. 만나는 동해안에서. 서해안은 안됩니다. 남해안 안됩니다. 동해안에만 됩니다.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하고요.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합니다. 그리고 괄호 비워 놓으면 겨울인지 아닌지 짝 꺼가지고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내가 깨워줄게. 종인아, 종인이 이 수업 시간은 과학 시간이지 종인이 시간이 아니야. 응? 종인아, 눈 떠야 돼. 아유, 저는 뭐 자석네 진짜. 네? 네가 다 못 썼으면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종인이, 한 번만 더 엎드려 있으면은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 어깨에 치명타를 가할 거야. 왜? 왜? 우리 고양이가 하는 방법을 사용할 거야. 자, 조류와 조석 조차. 조류, 민물과 썸물로 나타내는 해수의 흐름입니다. 조류. 해류하고 다릅니다. 해류는 뭐 때문에요? 바람이래요. 얘는요, 조류는요, 조력 때문에 나타나는 건 조력. 조력이 뭐니? 밀물, 썰물을 일으키는 힘. 썰자가 이 썰자가 아니구나. 일으키는 어쩌가 이 어쩐가? 아니구나. 맞구나. 일으키는 힘. 누구니? 태양, 달, 이 새끼들, 이것들이 잡아 끄는 힘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닷물이, 여기 달이 이렇게 있어요. 달이 바닷물을 끌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블록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도 블록하게 나와요. 왜? 아니, 달이 바닷물을 끄면 바닷물도 달을 끈다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달이 이렇게 가지, 그지? 그러면 바닷물 볼록한 게 이렇게 돼요. 이게 달이 빙빙 도니까 어떻게?
이 바닷물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썰물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조류입니다. 자, 조석. 현상입니다. 조석은. 돌 아니에요. 현상입니다. 현상. 자,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12시간 25분 약 2회 per day. 만조 2회, 간조도 2회 정도로 나타납니다. 봐, 만조 2번, 간조 2번 나타난다고. 이 괄호 치워 놓으면 왜 틀리는 거야? 이게 밀물이야? 썰물이야? 들어오는 물, 나가는 물. 이걸 또 정확하게 또 반대로 적어 놓고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조차. 조차는 하루 동안 만조, 하루 동안 간조 되면 여기 뭐니? 여기 조차. 자, 간조 때 만조 때 해수면 높이 차이. 자, 가장 높을 때를 뭐라 그래? 만조. 가장 낮을 때는 뭐라 그래? 간조. 그래서 만조, 간조 요 차이를 뭐라 그래? 조차라 그래. 종인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기 들어. 여기 보면 작게 들어오면요 나갈 때도 작게 나가요. 많이 들어오면요 나갈 때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사리. 이건 조금. 사리. 조금.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하루입니까? One month. 한 달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없어? 무생기. 한 달, 이 한 달이잖아.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큰 거. 요거 저기 사리. 조차가 가장 적은 걸 뭐라 그러지? 조금. 약 2번씩. 약 2번씩. 실제로 여러분들 감기 걸리면 아침 저녁으로 한 개씩 먹죠. 그죠? 약 2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면 진짜 독감 걸린 거고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조차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서해안. 외워야 됩니다. 예, 글자가 안 나와. 뭐 임마? 살이 조금 나와요. 안 배워준 데가 있다 그러던데. 살이하고 조금하고 안 나온대요? 없다고 안 나온대요. 자, 고등학교 가실 분들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달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1학년 때.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는 뭡니까? 배운 게 없는데 모의고사를 봐야 되잖아. 어느 끌내니? 중학교 끌내거든. 나옵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100% 출제됩니다 이거. 뭘로 출제되느냐? 이걸로 출제돼요. 우리나라의 조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이게 동해안이거든요. 근데 뭘로 출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바다 갈라짐 현상. 이게 조금이 아니라 살이일 때 뭐가 되면? 간조가 되면. 요게 출제가 됩니다. 출제된다 그랬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이거 틀려보면 뭐가 제일 비비 털어놓는다. 뭐 그때까지 여기 학원 다니면 좋겠지만 그냥 이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지? 살이 조금만. 넘어갑니다. 열의 이동 방법이 아니고 뭐냐면은 비열과 열 팽창인데 비열 계산하는 거 안 나온다며. 그죠? 단지 열량부터 잠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비열부터가 시험 범위이긴 한데 열량 모르고 어떻게 비열 공부하네.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 단위는 칼로리라든지 줄이라든지 사용합니다. 요거 줄입니다. 줄. 한 칼에 4.18 줄인데요. 뭐 요거 몰라서 상관없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비열부터는 하셔야 돼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선생님, 나는 이걸 1g로 하면은 안 됩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물질마다 다르고요.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많은 열량이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시험 치러 가지 마세요. 그거 왜 갑니까? 그거 뭐 괜히 가봤자 남 등수 높여주고, 저기 저 뭐야, 빨리빨리 자기 살 길 찾는 게 나아요. 예? 종인이, 예, 고기를 들어야 됩니다. 안 들어갑니까? 너 학교 안 다니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가지? 학교 안 다니는 거 맞네. 아, 이제 알았을까 내가 그걸? 예진아, 들어가네 안 들어가나? 예? 아, 비열의 활용요? 그러니까 비열이 뭔지 알아야 이걸 활용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들어가네. 예? 이거 뭐라고? 자, 찜질팩, 뚝배기, 냉각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70%가 물. 자, 요것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열이 큰 물이죠. 비열이 큰 세라믹이죠. 비열이 큰 물이죠. 비열이 큰 물이죠. 오랫동안 따뜻하고요. 오랫동안 뜨겁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차갑게 해줍니다. 비열이 크면 뜨거운 것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차가운 것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비열이 크면 그럴수록 왜 온도 변화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비열이 큰 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 너 욕하고 있는 거지? 그지? 내가 그 욕을 들은 것 같은데 범승이한테. 어? 야, 가방 빼들면 욕하냐? 너무 발음이 세가지고 여기까지 들리는데. 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귀가 계속 발달해. 잘 들려. 조심해야 돼. 비열이 작은 물질을 이 작은 거지. 작은 것을 활용. 앞에 큰 걸 이용한 거고. 냄비, 비열이 작은 금속. 그럼 빨리 온도가 올라가. 식용유, 비열이 작은 기름. 온도가 빨리 온도가 올라가. 아? 봐봐. 식용유 졸라 올라가잖아. 물은 잘 안 올라가는데. 비열의 현상. 몸속의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낮의 온도는 낮입니다. 어디가 뜨고 모래가 뜨고. 밤의 온도입니다. 어디가 뜨고 바닷물이 뜨고. 이거 왜 그래? 비열 때문에 그래. 이게 바닷물도 물이잖아. 바닷물도 물이잖아. 물이 뭐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뭐보다? 모래보다. 해안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해안지역은 내륙.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해양성 이걸 해양성 기후. 또 다른 말로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아니 여름이 되면 시원해. 안 더워. 겨울이 되면 따뜻해. 그 온도 변화가 안 변해.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해안 지역의 낮에는 뭐가? 해풍이. 밤에는 뭐가? 유풍이. 어떻게 배우라 그랬어? 낮에 해가 뜨고 밤에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는 역시 밤에 먹어야 돼. 그래 선생님처럼 살 빠득빠득 찌고 배티 나오. 그래 나는 왜? 맛있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그러니까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잖아.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오니? 이래가 나 바다에서 오는데? 그러면 해풍이야. 알겠어? 이렇게 웃겨줬다. 해풍은 바다로 불어가는 바람 이게 아니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야. 밤에 육풍이니까 이렇게 불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고기압이고 여기 저기압이야.
이게 여기 뭐지? 여기 고기압이 여기 저기압이야. 그러니까 여기 하강이 여기 상승이야. 항상 상승 기류가 뭐지? 저기압이야. 하강 기류가 고기압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전부 누구 때문이야? 전부 비열이 작은 육지가. 여기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비열이 큰 거는 어디란 이야기야? 바닷물. 넘긴다. 뭐 계산하는 거 안 나온다며. 예. 그래도 봐봐. 요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이게 온도 변화. 온변. 이게 열량 이 공식이 있는데 이게 뭐지? Q는 시멘트. 우리가 욕으로 외우고 있는 애도 있더라고. 미친놈 또라이 새끼 뭐 이래가지고 아니 이걸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걸 왜 욕으로 외우거든. 어떻게 해서 외우면 되겠지 그지? 나는 시멘트라고 이렇게 얼마나 교육적이냐. 시멘트. 양준이 요것도 뭐야?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거야. 지금 열량이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나하고 다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Q는 시멘트 이렇게 해놓고 나하고 다하고 비교한 건 물하고 같이 그럼 비율이 같은 거야. 같은 물질이니까. 근데 질량이 다르니까 이건 몇 배가 되는 거야. 나 이게 두 배로 이렇게 나에서 두 배가 된다 하자. 자, 이 칼로리지. 이게 같다는 말이야. 여기 두 배라는 이야기는 이건 몇 배라는 이야기야. 2분의 1배가 돼야 된다. 봐, 줄었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가타를 보자. 가타. Q는 CMT 계산하는 건 안 나오더라도 이건 알자고. 물 같지? 이 같아. 1kg, 2kg. 이거 두 배잖아. 근데 이게 1도씨 같지? 그럼 이게 같은 거잖아. 요 두 배면 얘 두 배거든. 봐. 1칼로리가 아니라 2kcal 들어갔지. 어떻게 하는 줄 알겠지? 그잖아. 이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야. 수학의 공식은 있잖아. 딱 그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될 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과학의 공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때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과학이. 열팽창. 이 팽창하는 거는 길이도 팽창하고 부피도 팽창합니다. 이 저번 시간에 학생들이 많이 묻는 거. 자, 이런 고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가열을 합니다. 이게 가열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이거 완전 가열을 하면은요. 요 길이가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요걸 원주라 그러지. 원둘레. 요것도 원주고 요것도 원주니까 요 두 개 다 길이가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이거 나옵니다. 이거 열을 가하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길이와 부피가 증가한다고.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크고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고체냐 액체냐 기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졸라 팽창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체이냐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액체이냐에 따라서 팽창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기체는요. 종류가 달라도 거의 일정한 비율로 팽창합니다. 고체와 액체는 종류가 다르면 다른 비율로 팽창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게 뭐죠? 샤르레 법칙입니다. 같은 압력이 있어요. 같은 온도 변화를 보이면 같은 비율로 변경한다. 같은 압력에서 같은 온도에서는 같은 부피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는 거,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자, 가열을 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죠. 고체 열팽창 바이멘탈 금속 두 개를 붙여놓고 요 그림만 이해하면 되죠. 아니, 가열을 했더니 팽창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적게 팽창하고 이게 많이 팽창해서 이렇게 휘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작은 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요. 바이메탈을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냉각하는 거잖아요. 냉각하면 수축하거든요. 열팽창 정도가 작은 놈은요 작게 수축하고요, 열팽창 정도 큰 놈은 수축할 때도 많이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쪽으로 휩니다. 열팽창 정도가 큰 쪽으로 휜다고 아시겠어요? 다 돼갑니다. 이제 자, 여름에는 전깃줄이 늘어나니까 미리 늘어뜨려 놓는 거, 겨울에는 팽팽해지니까 미리 늘어뜨려 놓고요,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컵이 깨지고요, 철로 만든 에페탑을 노트는 여름철이 녹고요, 충치를 치료하는 충전자는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하고요, 포기전 그릇이 빠지지 않을 때는 안쪽 그릇을 차갑게 하고 바깥쪽 그릇은 뜨겁게 하면 쉽게 빠지고요, 절근이 아니라 철근이죠. 철근은 시멘트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서 건물의 열팽창의 영향을 적게 받고요, 유리병에 금속 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뚜껑을 쉽게 열게 하고, 다리나 철로의 이염새 부분에 텀을 미리 만들어주면 여름철에 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가스관, 석유관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주면 열팽창형 사고를 미리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리는 가열을 해야 되고요, 구우는 냉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쏙 빠지겠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액체 열팽창. 온도계 충전 액체가 물이 있고 에탄올이 있고 수원이 있는데 왜 이거는 사용하고 이건 사용하지 않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열팽창 비율, 물보다 에탄올이 너무 크고요. 예, 이쪽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 일정한 비율로 팽창합니다. 그게 뭐냐? 열팽창 정도가 커야 되고, 온도계 충전 액체가 되려면 열팽창 정도가 커야 되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가 일정한 액체입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에탄올하고 수온입니다. 그림을 볼게요. 똑같은 온도인데 물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지. 그런데 에탄올 올라온 거 보세요. 식용유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이 두 개는 안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수온하고 에탄올이 이렇다는 거야. 그리고 물은 있잖아, 20도씨에서 30도, 30도에서 40도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플러스 2ml 팽창했으면 여기 플러스 1ml가 팽창한다고. 그런데 에탄올은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 플러스 4ml 팽창을 하면 여기도 플러스 4ml 팽창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눈건 간격을 일정하게 해둘 수가 있다고, 에탄올 같은 거 사용하면. 그렇다는 이야기.